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겨울에 문턱에 들어섰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네, 출근길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나 아니면 목도리라도 걸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보니 이제 진짜 겨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고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이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특히 설악산은 23일 최저 기온이 영하 16.5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질 때 건강 주의하셔야 하잖아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가급적 외출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시기인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정부가 직접 나서 지역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주변 주유소들이 지난해보다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가운데 고향인 합천구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공식적인 추모식은 따로 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4일까지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부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69.7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남에서는 유치원과 학교 등 소아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 때문에 불편을 겪는 운전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소수 찾아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역마다 거점 주유소를 정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점 주유소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반면 일반 주유소는 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왠지 알 것 같은데요. 김영민 기자의 현장 리포트 보시죠. 김해의 한 거점 주유소입니다. 요소수를 넣으려는 차들이 쉴 새 없이 들어섭니다. 요소수 있으면 기름까지 좀 가능해 주세요. 대부분 요소수를 넣으면서 주유도 하려는 모습입니다. 요소수가 많이 딸리니까 요소수를 넣어주는 데를 찾아갖고 가는 경우가 더 많고. 경남의 주유소는 모두 1000여 곳. 그중 거점 주유소로 선정된 곳은 고작 14곳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지역의 거점 주유소를 중심으로 요소수를 공급하면서 기름을 넣으려는 사람들도 이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점 주유소 매출은 크게 올랐고 주인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일반 주유소 사정은 어떨까? 비슷한 시각, 인근의 일반 주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유하는 차량이 매우 적습니다. 일반 주유소들은 최근 하루 평균 매출이 30% 넘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요소수 거점 주유소가 예상외의 대박을 터뜨린 반면 일반 주유소는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화물차들이 오면 요소수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 하면 그냥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많이 하락을 하고 경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곧 일반 주유소에도 공급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외 골고루 공급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주유소 간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요소수를 공급받는 거점 주유소에만 손님이 몰리니까 인근의 일반 주유소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가 하루빨리 모든 주유소에 요소수를 공급해서 양극화를 해소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가운데 고향인 합천구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합천구는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에 추모 여부 등을 놓고 논의를 벌여 공식적인 추모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조문 계획이나 추모 메시지가 없고 최근 지역에서 전 대통령의 호를 딴 이래공원 명칭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지역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합천은 조기 개항이나 분향소 설치 등 전 대통령의 추모 관련 일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율곡면 내천 마을에서도 공식적인 추모 행사는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88명으로 하루 평균 69.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가 73명, 함양 52명, 사천 42명, 양산 38명, 함안 32명 순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주위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주보다 증가해 1.04를 보였습니다. 또한 무증상 감염자 수와 가족 간의 전파 감염자 수 비율 모두 늘었습니다.
확진자의 주요 증상은 기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열과 인후통 등입니다. 한편 최근 경남에서 유치원과 학교 등 소아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2세에서 17세 사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23일 오후 8시부터 추가로 실시한다며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에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350만 7천 톤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올해 재배 면적도 늘고 또 날씨도 좋아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다고 하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 하루에 겨우 쌀밥 한 공기를 먹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등에서 집단 급식이 줄어든 데다가 1인 가구가 늘면서 쌀밥 먹는 사람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곳간은 넘쳐나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 농민들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축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 상태인데 지금 시장을 이렇게 정부에서 물가를 잡으려는 측면에서 이런 쌀을 가지고 지금 쌀이 비싸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게 불만입니다. 농민들도 어느 정도 소득 보장이 돼야 삶을 영위를 하는데 물가가 조금만 들썩이면은 농산물을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예로부터 농업은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불렸죠.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쌀값 안정에 신경을 쓰고 우리 국민들은 쌀 소비를 늘려나가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요즘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에 동장군이 찾아왔는데요. 경남에도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인지 깊이 넣어두었던 머플러나 목도리도 요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가장 궁금한 점, 이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이겠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최선영 예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최선영입니다. 네, 날이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급격히 찾아온 겨울 추위, 이유가 있나요? 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요. 이로 인해 22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 양산, 김해, 밀양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네, 전국에 눈 소식도 들리는데요. 경남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까? 24일 새벽까지 거창, 하동, 산청, 함양 등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 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경상남도는 이번 주까지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을 때 주의할 점도 많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추운 날씨와 강수가 이어지면서 안전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이 많은데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도로 살얼음, 결빙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이번 추위로 인한 건강관리, 농작물의 좋은 피해,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예방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주 경남의 날씨 전해주시죠.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8일까지 아침 기온은 거창, 진주 등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네, 강추위 예보 꼼꼼하게 챙기셔서 건강도 운전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연결해서 경남의 날씨 예보 알아봤습니다.
골든 키위와 레드 키위 그리고 껍질째 먹는 키위까지 국산 키위 개발과 보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위 주산지인 서부 경남 지역 농가에서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우 기자입니다. 사천의 한 과수원입니다. 수확기를 맞은 키위가 나무마다 달려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보급된 국산 골든 키위 가망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린만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해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당도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 농가들도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 가지고 골드 쪽으로 많이 따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에 따라 국산 키위 품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과일의 당도가 10에서 15브릭스라면 가망은 19브릭스로 단맛이 높습니다. 레드비타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한 개만 먹어도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넘어섭니다. 이 품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그린몰입니다. 10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렇게 껍질째로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키위들은 껍질을 까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먹으니까 너무 편하고 편한데도 또 맛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되게 즐겨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국산 키위는 모두 25종. 농가 보급률도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키위 주산지인 서부 경남 지역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키위가 자라는 그런 기후 조건이 잘 맞아서 그렇습니다. 경남 이 해안지 남해나 사천, 고성은 키위 주산지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께서 찾아주신다면은 지역의 소득 장목 중 하나인 키위. 외국산에 밀리던 국산 키위가 다양성을 무기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오태환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 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4.7 재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성군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배상길 군의원의 사직서가 군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배 의원의 사직의 건이 표결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의원 11명 중 8명이 반대했으며 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불참했습니다. 지난달 배 의원은 군정질의 과정에서 백두현 군수와의 갈등 끝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군수 퇴진 천막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행정과 의회 연결고리 역할을 할 정무보좌관을 군의회에서 추천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백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의회가 추천한 정무보좌관을 통해 상호 간 불신보다 소통에 나서겠다며 제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 청구된 동생의 수의 계약건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결과에 책임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윤규 치과의원이 창원 송도와 양도를 방문해 치과 진료 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진료 봉사는 섬마을에 이동진료소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철과 틀니 교정 등 치과 치료와 이미용 봉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창녕 우포늪 생태관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창녕군은 우포늪 생태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오는 25일부터 관람료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포늪 생태관을 찾아 지역 관광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포늪 생태관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천연 습지인 우포늪에 마련된 학습과 문화 공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